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로 꼽아주신 또 다른 반도체 주저 이 하이닉스는 어떤가요? 네,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확실히 물론 비슷비슷하게 갑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랑 비슷비슷하게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보단 조금 힘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힘이 많이 떨어질까? 약간 본질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1년 동안 25년 초반부터 이제 상승을 한 거를 봤을 때 한 10배에서 16배 정도 상승했거든요. 18배로 상승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25년 저점 대비했을 때는 18배고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10배 정도 상승한 거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25년 초 대비했을 때는 약 6배 정도밖에 상승을 못했어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한 10배 간다라고 하면은 25년 초 대비했을 때는 그럼 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좀 1차적으로는 좀 상승분이 나왔다 정도로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손자회사 솔리다임 하이닉스의 솔리다임이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라는 이슈가 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중복 상장을 또 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에서만 좀 약간 이런 게 많았었는데 또 나스닥 가가지고 이렇게 중복 상장을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그러면 하이닉스의 주가가 좀 할인이 될 수 있는 어떤 우려감 그런 걸로 인해서 좀 탄력이 이전만큼은 하지 못하다라는 게 조금 시장에서는 우려감을 작용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대할 만한 요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10대 1로 액면 분할을 추진한다라든지 그다음에 주주 환원을 3분기 중에 확정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말이 나오는 게 40조, 50조로 환원하겠다 이런 이슈들도 있는데 그거는 좀 그때 가서 분명히 만약에 환원 가지고도 이제 분명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좀 갈릴 수가 있거든요. 주가 향방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추적을 좀 잘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9월에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미국에 있는 거 거기에 이제 편입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다음에 연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 같은 경우는 나스닥 100 편입 그 ADR 상장된 게요. 그게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긴 봐야 된다. 지금 시장의 돈은 여전히 삼전이랑 닉스가 주력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언제 어떻게 또 상승할지 모르고 어떤 새로운 이슈가 나왔을 때 또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또 삼전 닉스를 계속해서 주력으로 매매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뭔가 사이드로 나오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매매를 해야 되겠지만 그게 나왔을 때는 가장 빠르게 또 제가 가장 빠르게 찾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나도 한번 추적을 해보고 싶다고 하면은 지금 바로 저 윤삼일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은 최근 시장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대장주로서의 품격을 이어나갈까에 대한 약간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예전에 하이닉스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어디서 느끼셔야 되냐면은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가에 가져다 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S&P나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넘어섰죠. 근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한참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 1년 동안 우리나라가 미국 증시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증시는 그냥 박스권인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가는 그림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죠, 개인적으로는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하이닉스를 계속해서 지금 당장은 여기에 유동성이 다 쏠려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매해야 된다는 게 팩트고요. 그래서 좀 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좀 디테일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는 개인적으로 평단을 어떻게 맞추느냐 아니면 어떤 전략을 가져가느냐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라고 하면 비중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데서는 예를 들어서 한 20% 살 거 중에서 한 2%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한 5%, 여기서는 또 5% 이렇게 잡는 거죠. 그럼 평단이 많이 맞춰주잖아요. 이런 대로 맞춰주잖아요. 그러면 또 올라갈 때 이제 수익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들어가면 벌써 들어갔네, 물렸네 이런 사람들도 계세요. 저를 보면서 야, 너 여기서 가지고 한 5%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안 팔았어요. 너무 조금 사가지고요. 근데 확실히 또 비중을 좀 실어놔야 그래야 수익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전문가들보다 좀 장점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전략이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비중 조절 너무 잘한다라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좀 평단도 낮춰주면서 여러분들 좀 약간 현실적으로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고 실제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밖에 대안이 없다 지금. 그러니까 가짜로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대안이 너무 많아요. 이 대한민국 증권방송에서는요. 근데 진짜로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밖에 대안이 없다. 그래서 실제 여기서 조금 사고 여기서 좀 많이 사고 해서 이렇게 1분봉에서도 수익이 좀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그때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를 1차 목표 주가를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한테 한 193만 원 정도를 얘기했어요. 저는 말을 안 바꿔요, 여러분들.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이 하이닉스는 137에서 127만 원 사이에서 진입하시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샀고요. 여기서 실제로 124 보이죠? 여기가 한 130만 원대였고요. 그래서 실제 그렇게 산 거예요, 저도. 방송을 하고 나서 산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반등이 나왔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193 정도까지는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와, 못 가더라고요, 이게요. 그래서 좀 실망을 했고요. 다만 그러면은 지금 그렇다고 해서 하이닉스가 완전히 죽은 거냐라고 하면은 그래도 나름 여기만 좀 확대를 해서 볼게요. 여기 이 구간만. 이 구간만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은 저는 2차 목표 주가를 233만 원 잡았는데 233만 원까지는 좀 무리입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뭔가 엄청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233까지는 보진 않을 것 같고요. 일단 186에서 193만 원 정도까지만 저는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일단 여기서 상승을 하고 나서 올랐죠. 오르고 나서 조정을 줬는데 여기 저점과 고점을 대비했을 때 한 70%까지 조정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보정을 비율을 하면 140%까지 갑니다. 그게 186만 원이고요. 186만 원. 그리고 기존대로 제 목표가가 1차 목표 주가가 194만 원이잖아요. 그럼 여기 구간에서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최근에 이게 저점, 고점 이렇게 연결했을 때 돌파는 나왔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와리가리 치다가 다시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또 저항을 좀 강하게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는 저는 현금화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반대로 얘기하면은 추격 매수는 절대 하지 마시라. 이 가격대에서는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8월달 같은 경우에는 좀 무너진 차트를 재건하는 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 또 새로운 기회는 또 올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하이닉스보다는 좀 다른 종목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이닉스 주주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손실을 회복하는 시점에서 또 새로운 기회를 찾는 그리고 금융치료를 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돈 복사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